글로벌 가치 사슬이 확산돼서 후진국 경제가 성장할 때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 그 경제 성장률도 그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좀 올라갑니다. 많지는 않지만 0.5%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로 무역도 아마 관계가 있겠지만 IT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경제학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신흥국 성장률에서 미국 성장률을 뺀 거거든요. 신흥국 성장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성장률도 좀 올라갔지만 그거에 비해서 신흥국 성장률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뺀 그래프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그래서 선진국 성장률도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무역 때문일 수도 있지만 IT 기술의 발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경제학과가 뽑고 싶어하는 인재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경제학은 조금 애매한 학문입니다. 보통 문과로 분류돼 있지만 그 학문의 방법이 그 문과하고 이과 어디 중간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그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이과에 비해서. 하지만 나름대로 수학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통계 분석을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통계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 강하고 그래서 빈부격차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하지만 성향은 좀 이과적인 성향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그래서 수학은 좋아하는데 학은 물리학은 좋아하는데 나는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지만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사회 문제, 혹은 정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뭐 대선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러신 분들은 경제학과에 들어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 통화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영향이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 관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요새 자꾸 경제 미디어한테 자꾸 받는 질문인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너무 꺼지니까 대침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돈을 무시무시하게 찍어냈죠. 선진국 경제에서 우리나라도 조금 따라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좀 내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통합 팽창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경제학계가 갈리고 있습니다. 돈도 너무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막 크게 확대했거든요. 정부 지출을 왕창 늘렸거든요. 그래서 수요 압박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앞으로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과 지금 과거에 2000년대 8년 이후로 보면 돈을 왕창 찍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학자들 간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보다 이게 금리를 왕창 낮추고 돈을 왕창 찍어냈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주가 오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의 무시무시한 상승과 그다음에 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안 하고 보통 돈 꼬서 하거든요. 부채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나서 이게 앞으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금융 불안정, 금융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어날 가능성을 상승시키고 있지 않느냐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예. 세계 강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갈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 전쟁에 있어서 한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국가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것도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 한국은 제가 오늘 그래프로 안 그렇지만 아까 부과 같이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선진국 중에서 세계 무역에 가장 크게 노출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돼서 친미 불화과 친중 불화가 갈라진다면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에 바짝 붙어야 된다. 중국 포기하고 아니면 거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잃게 될 경제적 손실을 보통 너무 무시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이런 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하고도 친해야 되고 아까 보셨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을 뿐 아니라 미국은 또 우리 안보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이 막 싸워서 우리 편으로 와라. 우리 편으로 와라. 이렇게 싸우게 되면 3편에 가담하게 되면 또 정치적인 보복을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교적으로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게 항상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한 문제로 오지 않거든요. 여러 개 20개 이상의 객관식 문제로 옵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각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다른 동맹국들과 왜냐하면 우리나라 힘이 혼자 약하니까 유럽이나 일본과 협력을 함으로써 이러한 디카플링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전략이 우리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결과론적 현상이고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지식 불평등이라 생각하는데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지식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실천 가능한 최선의 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거대 담론을 좋아하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또 아까 얘기한 거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 발전이 세계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 발전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정도 지식이면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세계 생산 체제가 바뀌면서 그 지식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기술 발전이라는 게.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평등보다도 급박하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학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급박한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시스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과연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포기하고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논쟁들이 많지만 결국은 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변화하는 생산 체제에 따라가도록 교과 시스템도 바꾸고 그 다음에 40살, 50살이 되더라도 재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또 그 단순한 노동도 쉽게 취직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경영에 대해서 뭘 들었는데 경영과 무역에 어떤 관련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저도 아까 그 경제학 진로하고 그 관계 있는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경영학자들이 저를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경영학의 일차적인 관심은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하다 보면 물론 다른 인접 학문도 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고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그 정책 문제에 앞서서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무역이라는 현상이 왜 발생하고 국제 간의 자본은 왜 이동하고 이런 순수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차적인 관심이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자, 기업, 그다음에 국가를 다 보는 그러한 이제 그 좀 더 그 넓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돈은 많이 못 봅니다. 경영에 비해서. 그래서 요 차이를 여러분이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인지를 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경영과 무역은 무역을 하시는 분은 경영자들이 합니다. 아까 얘기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산 그러고 세계 통합을 주역은 경영자들입니다. 아까 제가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뒤에서 그냥 관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경영자들은 바로 세계 통합의 바로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대학생들한테도 느끼는 건데요. 우리 사회가 그 정치적인 대립이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종의 지적 활동의 퇴화입니다. 뭐냐면 모든 질문이나 포지션을 요구받을 때 깊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요건 내 편 얘기니까 맞겠지 하면서 항상 주장을 할 땐 나한테 유리한 자료만 모아가지고 강화시켜가지고 내보내고 싸우는 이런 과정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진실은 없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모든 주장을 할 때 숫자로 보이든지 그림으로 그리든지 수학으로 증명할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이 이런 세상의 혼돈을 조금 줄이는데
조금 공헌을 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객관하는 진리에 가깝도록 무장시키는 것을 좀 공부하는 이러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학생들이 이 인류 발전에도 좀 사회 갈등의 완화에도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